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함수 담기, 즉 리스트 안에 함수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콜백 함수에서도 확인했듯이 변수에 함수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파이썬 프로그램 문법에서의 함수가 선언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가 선언되는 위치는 컴퓨터의 메모리입니다. 컴퓨터 메모리 상에 선언된 함수는 변수뿐만이 아니라 리스트와 같은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도 담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기능별로 리스트에 담아서 팩토리나 매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에 함수를 담게 되면 매퍼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함수를 정의한 거죠. 이름은 펑션 a. 얘는 함수의 이제 출력만 하는 거죠. 첫 번째 함수 실행, 펑션 b는 두 번째 함수 실행, 펑션 c는 세 번째 함수 실행, 이렇게 함수를 하나, 둘, 세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팩토리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펑션 A, 펑션 B, 펑션 C는 전부 다 함수라는 거죠. 함수가 리스트 안에 요소로 저장된 그런 리스트다. 그래서 팩토리의 0번, 0, 인덱스 0, 1이기 때문에 1번 함수 수행에, 2번 함수 수행에, 3번 함수 수행에. 그래서 1번, 2번, 3번. 첫 번째 함수 실행됨, 두 번째 함수 실행됨, 세 번째 함수 실행됨.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for 부문을 이용한 겁니다. 팩토리라고 하는 리스트의 안에 첫 번째 요소를 FNC라고 하면 FNC 수행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실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펑션 리스트 각각 수행하고 별로 찍고 30개 함수를 이용해서 돌리는 겁니다. F5 실행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행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함수도 담을 수 있구나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함수로 람보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자. 앞에서 공부한 콜백 함수 기능으로 간단한 예제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 기능으로 구현된 간단한 템플릿 기능의 함수를 선언을 해보고 해당 템플릿에서 실행될 그런 함수를 따로 몇 가지 더 선언을 해서 템플릿 함수의 인수로 넣어주는 예제입니다. 예제에는 람보 액션이라고 하는 템플릿 기능을 만들어 보고 그 람보 액션에서 사용할 무기들을 함수로 미리 딱 준비를 해 둡니다. 그래서 람보의 액션 함수를 호출할 때 각종 무기 함수를 바꿔가면서 전달해 보도록 하는 이그젠플입니다. 자, 여기에 df 람보 액션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try 여기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해줘. 함수가 아닙니다.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람보 액션 콜백 그 람보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출력되게끔 해줘라. 그 콜백 함수에 맞춰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 그러니까 프린트 20개를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람보 액션이고요. 거기에 함수로 총을 사용한 거죠. 유저. 그러면 들어온 유저가 총을 쏜다, 탕탕탕 이렇게 출력되게 하고 S워드라고 해서 음, 유저가 검을 휘두른다, 휙휙휙 이렇게 되게끔 한번
액션을 수행하게끔 함수를 수행하자. 그래서 람보 액션에 건이라고 하는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건에 해당되는 게 콜백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유저에 해당되는 함수로 어, 람보가 람보 액션 람보가 건이니까 람보가 총을 쏜다 탕탕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워드 했더니 어, 람보 액션 람보가 검을 휘두른다 휙휙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F5 눌러보겠습니다. 람보 액션, 람보가 총을 쏘다 탕탕탕, 람보 액션, 람보가 검을 휘두른다 휘휘휘.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람보 액션, 테스트. 이렇게 수행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출력이 되겠죠. 딱 했더니 쫙 수행되고 얘는 테스트라고 하는 건 not definition, define, 정의가 name, test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생겼는데 예외 어, 함수가 아닙니다.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 예외 처리가 됐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기 호출의 예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호출하는 거를 재기 함수 하듯이 재기 호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예제입니다. define 정의를 했죠. sub recursive I. 그 다음에 df recursive 해서 어,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if i가 0보다 크면 print i를 출력하고 sub recursive를 호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i가 0보다 크면 i만큼 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서브 리커시브 i에서 이식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합니다. 0보다 크면 이렇게 호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순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리턴을 하면 이거 다음으로 리턴합니다. 리커시브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한 거죠. i-3 i에 마이너스 3을 호출해서 어, i가 0이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커시버 10을 호출하면 10은 0보다 크니까 프린트 i 10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서브 리커시브 i 10이 호출됐으니까 10이 넘어가는 거죠. 10이 0보다 크기 때문에 10개 출력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게 10개입니다. 그리고 10개 출력하고 1이니까 1을 빼니까 8이 되는 거죠. 8을 서브 리크시브 또 호출한 거죠. 8, 8개 출력. 6, 4, 2까지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2까지 출력하면 i는 2에서 2를 빼면 0이죠. 리커시브 0 됐습니다. 0보다 크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리턴 딱 되는 겁니다. 리턴 되니까 여기로 온 거죠. 리커시브 리턴 됐지만 이때 i는 어, 10으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10에 해당이 됩니다. 10-3은 7이 되는 거죠. 리커시버 7, 여기서 7이 호출이 된 겁니다. 7은 0보다 크느냐, 프린트 7, 그래서 7 출력하고 서브 리커시브 도는 거죠, 7. 7은 0보다 크느냐,
일곱 개 출력해. 이게 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출력된 겁니다. 그리고 20 감소하는 거죠. 5, 3, 1 됐습니다. 1 되고 났으니까 1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리턴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i는 7인 거죠. 7에서 3 빼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이기 때문에 이게 4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4는 0보다 크느냐? 맞죠. 프린트 i 4가 출력되고 4를 서브 리커시버 4 여기에는 4가 호출된 거죠. 4는 0보다 크다. 4번 출력해. 하나, 둘, 셋, 넷. 4개 출력한 거죠. 2 빼니까 2개. 그다음 2개 출력하고 2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서브 리커시브에 2 호출됐지만 그러니까 2 마이너스는 0이 호출된 거죠. 리턴 돌아왔습니다. 리턴 됐지만 얘는 4일 때 호출했고 마이너스 3 하니까 1이 된 거죠. 그래서 1 호출해. 1은 0보다 크냐? 맞다. 프린트 I, 그러니까 1 출력된 거죠. 그리고 서브 리커시브 돌아갑니다. 서브 리커시브 1일 때 호출된 거죠. 1을 출력해. 1 하나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서브 리커시브 1 마이너스 2는 음수죠.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 1이 호출됐지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리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리턴 돌아왔고 i는 1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죠. 음수 해당되니까 else 마지막 전체 리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끝나는 거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 어, 함수 내부에서 그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 이거를 의미를 잘 이해하자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블럭입니다. 제어문이나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아직 몸체는 없지만 함수의 머리만 있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파이썬은 블럭이 시작이나 끝이 없이 그냥 탭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 블럭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패스라고 하는 글자를 키워드로 넣어주는 거죠. 패스를 사용을 했어도 다른 기능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블록, if 만약에 true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마. else 그것도 하지 마. 이런 의미가 false입니다. 그런 것처럼 함수도 def nothing이라는 함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블록문 만들 때는 pas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것도 실습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다는 게 보입니다. 여기 밑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이런 거를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람다 표현식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와 일반 함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함수는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익명의 함수입니다. 익명의 함수란 또 무엇이냐? 이름이 없는 그런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함수를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으로 다시 호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는 특징 이외에도 함수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람다 표현식은 파이썬의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람다 표현식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함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선언된 일반 함수 아래에 보면 일반 함수 df 맥시멈 이라고 하는 xy가 있습니다. x가 크면 x의 값을 리절트에, 그렇지 않으면 y의 리절트에 넣어서 그 리절트를 리턴을 하면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호출을 할 때 맥시멈 10, 20 하면 20이 리절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절트는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람다 함수로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이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망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한 줄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if, else문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if, else문 대신에 사망 연산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거,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거. 이게 바로 사망식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거,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예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 파이썬에서 사망연산자는 if, else문 사이에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참이면 if 앞에 식이 실행되고 조건이 거짓이면 if 뒤에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앞에 거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망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람다 표현식은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콜론이 딱 나옵니다. x, y에 따라서 수행이 되겠는데 콜론 앞에 매개 변수가 위치합니다. x, y 매개 변수 두 개이고요. 콜론 뒤에는 리턴문이 결과인 반환식이 위치하게 됩니다. x, 즉 if x가 크면 이 조건에 x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반환해라. 그런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앞에 인수를 받은 매개 변수가 위치하고 뒤에는 결과를 반환하는 식이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를 반환하는 식은 한 줄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5하고 10인데 큰 애를 리턴해 그러면 10이 리턴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리절트에 10이 리턴되기 때문에 리절트에 10이 더한 거죠. 리절트는 10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있는 이 수식 함수 이렇게 긴 거보다
한 번 쓰고 말 경우에는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어, 람다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리절트는 20, 10하고 20 중에 누가 크냐?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람다식으로 표현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로 바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두 가지가 다 출력이 될 겁니다. 리절트 위에 거 20, 아래 거 10 이렇게 출력이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되고 매개 변수 두 개, 이 조건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 이렇게 출력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x가 5가 10보다 크냐? 아니다. 그래서 y가 출력된 거죠. 그래서 리절트는 y 20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람다 함수로 리스트 요소 분석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람다 표현식과 리스트에 소트, 우리 오름차순 소팅하는 거죠. 내림차순.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길이 순으로 정렬시키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본래 리스트에 소트 기능만으로도 문자열의 길이 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러운 예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람다 표현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피시 리스트에 갑, 오, 징, 꼴뚜기, 복, 명태, 바다, 거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시 리스트를 소팅해라. 키는 람다 수식 x 값인데 x의 길이대로 키 값으로 소팅을 해라. 그래서 피시 아, 뭐 fruits라고 해서 이 피시 리스트의 순서대로 하니까 1, 2, 3, 4, 5 문자열의 길이 순으로 싹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리스트가 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원래 리스트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주고 그리고 소팅한 형태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소팅 전에 값, 갑오징어, 꼴뚜기, 복, 명태, 바다, 거북이인데 후르츠 해가지고 복, 명태, 꼴뚜기, 갑오징어,
바다 거북이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요소를 분석해 보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 람다 함수를 가지는 리스트 저장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